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적 쟁점을 깊이 분석하는 심층 분석. 이번에는 이게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한번 이게 그 모든 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란 게 뭐냐? 국무회의는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행정부 권한,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 기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심의 기관이다. 국무회의는. 그러면 이 구별할 게 이거 의결 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자문 기관. 이렇게 그 세 가지를 구별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장관들 회의가 의결 기관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수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부 내각이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대등하거든요. 수상과 장관이. 따라서 그 과반으로 의결기관입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런데 의결기관에게 안 거치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이번에 개엄할 때 봤죠. 그냥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은 단순하게 또 자문기관하고 틀려요. 자문기관은 그냥 말 그대로 자문하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자문기관은. 그런데 심의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거쳐야 되고 안 거치면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법에 국무회의를 거치는 게 뭐 17가지가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이런 게 뭐 안 거치면 기본적으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는 봅니다. 다만 이게 무효는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의 구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이 중간쯤 되는 게 심의기관인데, 이거는 안 거치면 보통 위헌 문제는 생기는데 반드시 거치려니까. 우리 개엄할 때 봤잖아. 그러나 그 의견에 100%의 뭐 대통령이 구속이 되거나 또는 이거 안 거쳤다 해서 무효가 되거나 심의를 안 했다 해서 저는 계엄이 무효라고는 안 봅니다. 다만 위헌의 문제는 남겠죠. 나 시비 걸면. 그렇게 무효는 아니다. 또 이게 100%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심의기관의 특징이다. 특징. 이렇게 성격을 보고요. 심의기관이다. 자, 그러면 이게 국무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보통은 이제 19+2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울 때 20일, 19+2. 2는 이제 특별하죠. 대통령이 의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부의장, 그게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행정 각부 장관들은 이제 국무위원이 되는 게 많아요.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게 장관, 각부 장관이 19명, 거기에 장관이 국무위원을 이중적 지위죠. 전혀 법적 성격이 틀립니다. 각부 장관은 그대로 행정관청이에요. 따라서 장관은 그 분야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관청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는, 따라서 이중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최상목 장관도 경제 분야에서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관청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장관이죠. 그리고 국무회의 오면 그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구성원이. 그래서 이제 21명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정식 구성은 아니지만 출석해가지고 이제 발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는 어떤 걸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마비되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구성원이 몇 명, 어떻게 구성. 세 번째는 심의하는 게 뭐냐. 심의하는 게 뭘 심의하느냐. 보시면요. 우리 헌법의 89조에 있습니다. 헌법 89조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요. 이거는 거의 다입니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심의합니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그 다음에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예를 들어 선전포고하거나 강화, 외국하고의 조약, 뭐 전쟁을 종결하는 강화 조약 있잖아요.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도 다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 안독의 국무회 심의 거칩니다. 요걸 가지고 법률안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공포할 때 거치잖아. 요걸 가지고 국무회를 마비시켜버리면 아예 공포도 못하고 아무것도 거부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법 만들면 우원시기가 공포하면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 그거는 제가 어제 집중 분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무회가 마비돼 버리면 그 법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마비된데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 못 만듭니다. 국무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뭐 15일 이내에 공포 안 하거나 또 거부권 안 하면 그럴 때는 확정되죠. 확정되는데 대통령이 5일 내에 안 하면 우원시기가 5일 내에 한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국무회가 작동될 때 이야기지. 국무회가 마비되면요. 법률의 한 축이 마비가 되면 국회에서 그런 경우는 의장이 공포 못 한다는 게 이설이 없습니다. 이설이 없다. 그건 어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예산안부터 긴급명령, 군사사항, 국회 임시의 요구, 하다못해 사명, 가명, 복권, 행정각부 권한 확정, 모든 게 또 인사들 있잖아. 뭐 검찰총장, 군인들 다 인사, 모든 게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나라가 마비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거 심의사항이고 네 번째, 국무회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 마비식이니까. 국무회의 정족수는요, 과반 출석에, 그 다음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과반 출석에 3분의 2다. 그러면 과반이라는 게 아까 21명 중에 과반은 11명이죠. 따라서 11명의 국무위원이 와야 국무회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11명이 안 되면 마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차관이나 이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 표결권이 없어요. 차관은 참석하는데 표결권이 없다. 따라서 정식 국무위원이 11명까지가 성립하니까 11명이 안 되면 마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현재 국무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게 이제 마비에 가장 중요하니까요. 현재 국무위원은요. 대통령은 이제 탄핵 중이니까 없죠. 비어있다. 21명 중에 대통령이 비어있어요. 그 다음에 한덕수는 복귀했고 총리. 그 다음이 순서가 최상목이죠. 최상목 기재부 장관 부총리. 그 다음에 최상목이 탄핵하면 이주호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이주호. 아주 강성. 그 다음 순서가 과기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과기부는 유상임 장관. 유상임. 이분은 유상범 의원의 형이죠. 따라서 아주 자유파입니다. 유상임, 이주호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탄핵해봤자 든든하다. 최상목 다음에 이주호, 그 다음에 유상임이다. 그 다음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인데, 조태열은 이제 최상목하고 친해요. 그 약간 원래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했죠. 대통령 재판의 정인으로 최상목하고 제일 먼저 채택돼 있거든. 조태열은 약간 좀 흔들흔들하는 최상목이처럼 왔다 갔다 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이게 조태열인데 요즘은 이제 최상목이가 많이 당했잖아, 국회. 그래서 조태열도 최상목이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 임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조태열. 그 다음은 이제 든든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자주 만나고 아주 든든한 우파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필요 없는 김영호.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중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공석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국방부, 행안부는 공석이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부 있고 문체부 있고요.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은 한참 아래입니다. 고용부는 한참 아래예요.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여가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공석.
그 밑에 이제 국토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6명이 되는 거예요. 21명 중에 대통령이 공석이죠.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여기 박성재 장관이 탄핵 중이죠. 둘. 그 다음에 법무부,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안부 이상민도 공석, 둘이 공석. 그러면 4명 공석. 그 다음에 여갑은 아예 임명 안 했잖아요. 5. 지금 현재 5명이 공석이다. 그래서 21명 중에 5명이 공석이면 16명이 국무회의다. 그러면 이제 11명이 과반이잖아. 11명이. 그러니까 이제 16명만, 지금 현재 16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11명이 과반이니까 10명만 만들면 완전히 마비다. 그래서 6명을 탄핵하면 마비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6명 탄핵하면 마비가 된다. 완전히 우리나라 정부는 올스톱, 날아가기에 올스톱 됩니다. 과연 이게 6명을 탄핵할 수 있을까? 지금요, 지금 이게 민주당 초선들이 미쳐가지고 김어준이 지령을 받거든요. 김어준이가 왕이야. 아마 이게 좌파 쪽에 이재명 다음으로 이게 서열을 치면 김어준입니다. 김어준이가 방송에서 막 김용민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니 국회 너 뭐해? 왜 줄 탄핵 안 해? 야 연쇄 탄핵해. 연쇄 탄핵. 왜 줄 탄핵 안 해? 한 번에 6명 해버리. 그냥 한 번에. 하나하나 하면 시간 걸리잖아. 한 번에 해버려. 한 번에 6명. 김어준이가 이러고 있어요. 황당하죠. 근데 한 번에 6명 하는 게 사유가 있나요? 아니 자기 순서가 돼야지 임명하는 게 위헌인데 한 번에 6명을 어떻게 탄핵합니까? 이거야말로 국회 쿠데타죠. 쿠데타다. 이거는 완전히 국회 쿠데타 이거는. 한 번에 어떻게 6명을 탄핵합니까? 완전히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게 쿠데타잖아요. 근데 김어준이가 그 지시를 하니까 초선들, 김용민부터 원내 초선들까지 막 탄핵을 줄 탄핵하겠다. 지금 이게 마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저는 아직도 줄 탄핵은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한 번에 6명을 더군다나 아무 이유 없이 국민들이 아무리 국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습게 보이죠? 한번 줄 탄핵해보라고. 완전히 나라 마비시켜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박정희 대통령의 제2의 5.16 혁명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4.19 혁명 국민 저항권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 자들이 김어준이 진행받아가지고 줄탄핵 연쇄탄핵 하면서 국무회의 마비시키면 그냥 국회도 그 자리에서 끝장납니다. 국무회의 정부가 없는데 국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법을 저거 맘대로 공포회가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저는 못할 걸로 보지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근데 계속 떠들고는 있습니다. 임명 압박을. 여기에 제가 말한 국무위원 중에 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최상목도 안 했는데 한덕수 안 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겠느냐고.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그 다음에 김영호, 박성재 빼더라도 그 다음에 강정혜, 유인촌, 송미령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쫙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민주당의 음포, 공갈포에 누가 겁내겠냐고요. 소신껏 버티면 됩니다. 하여튼 국무회의라는 거는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이다. 이렇게 보고요. 성격이. 그 다음에 구성과 그 다음에 심의사항 또는 이게 지금 현재 국무회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문제까지 국무회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이런 게 저희 서종TV, 법률TV에서 이런 데 법적인 문제들 국무회의의 의결 성격이나 그 다음에 심의사항 또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참석자나 또는 이게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국무위원들은 든든하다. 이런 이제 국무위원들을 믿고 국회가 절대 마비 못 시킵니다. 믿고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